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드루킹 재판과 관련해서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즉 그 윗선이 누구냐,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이번 드루킹 재판과 관련해서 그 윗선이 점점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윗선이다, 이런 증언이 나와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야, 이거 뭐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진짜 대통령이 관여됐다, 이거 뭐 일파만파 일이 커지는 건데요. 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깊게 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정 진술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이 거론된 겁니다. 예. 자, 어제입니다. 7일 날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예. 드루킹 김 씨가 영리를 건드리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 자, 뭐냐면 이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도하던 그 모임의 이름이 경공모입니다. 경공모. 경제적 공진화 모임. 좀 그런데 어렵네요. 어렵죠. 경공모. 특히 저처럼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은 발음이 조금 힘듭니다. 경공모. 근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이 발음이 그렇죠. 조금 그래서 뭐 불명확하죠. 아나운서로부터 교육도 받고 뭐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경공모. 그래서 법정 진술을 합니다. 자, 김 지사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 어르신께서 경공모라는 발음이 어렵게 생각하니까 명칭을 좀 발음이 쉽도록 해보라.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어르신이 누구냐? 예. 특검팀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야. 그 어르신이. 그래서 그러면 바꿨냐?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예. 경공모가 아니라 경인선. 경인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인선. 아. 근데 경인선은 우리가 좀 익숙합니다. 오히려 경공모보다. 경인선 한 뭐 경인선. 인천 가는 기차를 얘기하는데. 경인선, 그렇죠. 예, 경인선. 근데 이 경인선이 원래는 경공모라는 조직의 하부 조직입니다. 뭐 선풀달과는 이런 네. 하부 조직인데 대통령께서 어렵다고 하니까 아예 경공모를 지우고 앞으로는 경인선이라는 말 쓰자. 그래서 경인선이라고 했다는 건데, 자, 이 말은 굉장히 구체적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드루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이 경인선, 경공모, 드루킹 댓글 사건에 대해서 상당 부분 김경수 지사로부터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자리에서 어쨌든 간에 이 어르신이 문재인 후보를 말한다고 분명히 드루킹 김 씨가 말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김경수 지사가 콘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 특검팀이 계속 물어보지만 드루킹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예. 그리고 이걸만 보면 김경수 지사는 이 조직을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한테 상당히 자기가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로 소개했을 확률이 높다. 왜? 그 증거가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경인선 하면 떠오르는 아, 있었습니다. 영상 영상 기억하십니까? 있었죠. 예.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시 민주당 내 후보들 간의 경선 뭐 이런 설명회 같은 자리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김정숙 여사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야 해! 뭐 그런. 그 보좌관은 아유 뭐 갈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렸는데도 나 가야 해 하는데, 그 제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 드리겠습니다. 경인선 가자라고 얘기하는 사진이고요. 예, 요때 이제 발음이 경인선 가자 하고 실제로 갔습니다. 예. 가고 난 뒤엔 어떻게 했냐? 자,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있죠? 이게 경인선이에요. 경제도 사람이 먼저. 같이 피켓 들고 있죠?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피켓 들고 있고. 그러면 또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 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기호 3번 문재인, 옆에 김경수가 서 있죠. 그렇죠. 그 뒤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게 경인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했다는 거. 김경수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 비서였죠. 예, 수행을 함께한 수행단장. 수행단장. 예, 수행단장이었으니까 수행단장 엄청 높은 자리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예. 사람이고, 또 아시다시피 김경수라는 이름은 굳이 우리가 그런 설명 안 해도 예. 문재인의 최측근이라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자리가 또 어떤 자리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는 체육관입니다. 저기가 예. 체육관을 보이는데 거기에 지지자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인선은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 가자 하고 가는 모습이 말과 함께 영상이 공개된 겁니다. 자,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드루킹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예, 지금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경인선이라는 거를 아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경사모야 저거? 어. 이러고 갔을 텐데 경인선이라고 분명히 집어서 얘기했다는 거는 분명히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그- 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김정숙 여사는 어떤 의미든지 간에 경인선이라는 실체가 있고 경인선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그 많은 팀들 중에서도 경인선이라는 팀은 중요한 존재다. 그리고 내가 직접 가야 되고. 후보가 이름도 만들어줬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이거는 드루킹의 주장이지만,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뭐 단정적으로 예.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경공모 발음이 어렵다. 경인선 좀 쉽죠. 네. 그러니까 드루킹의 말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김경수 당시 수행단장으로부터 경인선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을 테고 예. 심지어는 김정숙 여사까지도 경인 다른 솔직히 저도 뭐 국회의원 해봤지만 안 사람이 자기를 지지하는 단체나 이런 잘 모릅니다. 근데 모르죠. 경인선을 딱 기억하고 경인선을 가야지 가야 돼. 그 또 유쾌한 정숙 씨 아닙니까? 유쾌한 정숙 씨.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걸 보면 어쨌든 예. 물론 이게 뭐 불법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김정숙 여사 부부 그 부부까지도 경인선이라는 조직이 참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김정숙 여사가 김경수 지사랑 같이 한 걸 보면 김경수와 관련된 조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정황을 보면 어쨌든 김경수는 상당히 중요한 롤을 맡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제 그동안 나왔던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재벌에 관한 이 경공모 경인선의 아이디어를 문 대통령이 무슨 재벌 관련 연설할 때 주기도 하고 그렇죠. 뭐 그 기억나시죠 그때 기사? 예, 맞아요. 그때 뭐 삼성 네이버 관련해서 뭐 우리가 뭐 그건- 인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말이죠. 뭐 그거는 뭐 또 다른 이야기긴 한데 네.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안 뭐, 된다는 뭐 얘기도 서랑술 있고, 내라고 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경공모 경인선이 상당히 대기업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관심이 영향력을 많았어요. 미쳤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자리에서 이제 그 드루킹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김병수 물귀신 작전을 펴니다. 우리는 일심동체야 네. 이런 뉘앙스인데 네. 보면 이겁니다. 자 일단 작년 1월 초 그러니까 이 대통령 후보 네. 경선회가 선거가 5월달이니까 1월 정도부터 문 대통령을 위한 정보 조직 역할을 했고 이미 김 지사한테 온라인 정보 보고 댓글 순위 조작 결과 목록 전송했다. 이 물증이 있겠죠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렇죠. 그 다음에 활동 내역을 승인받기 위해서 매일 밤 활동 내역을 보냈고 거기에 보면 드루킹이 어떻게 작업했는지가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이미 드루킹의 말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부인했다가 다 여러 번 말을 바꿨습니다. 네. 처음에 모른다 그랬다가 뭐 만난 적은 있다 그랬다. 네. 그 다음에는 뭐 문자 몇 번 받았다 그러다 나중에는 보니까 진짜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았던 겁니다. 그렇죠. 비밀 대화 방법.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스모킹건 이겁니다. 자, 드루킹이 이제 말하는 킹크랩이라는 그 프로그램의 시제품을 갖다가 시연을 하는데 김경수가 왔냐 안 왔냐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큰일을 하면서 정치인 허락 없이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자리는 당연히 허락을 받기 위한 것이었고 허락을 우리 그때 받았다. 이게 법정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리 킹크랩 개발했다는 예, 둘리. 둘리 우모 씨가 법원 앞에서 김 지사가 허락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김 지사가 물론 부인을 하겠지만 대질 조사가 그때 있었던 뒤에 한 예. 넉 달 뒤만에 둘이 만난 건데 네. 굉장히 좀 진귀한 장면을 연출했던 모양입니다. 네. 일단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쪽을 보지도 않았다. 네. 그리고 말을 할 때 코웃음을 쳤다. 네. 근데 문제는 특검팀 신문하고 변호인 신문이 할 때 굉장히 예민했다고 합니다. 예. 심지어는 얼마나 이제 그 질문이 좀 감정적으로 했으면 서로 아니
이건 뭐 내가 이걸 왜 답해야 되느냐 질문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판사가 제지를 냈다고 합니다. 네. 감정적인 부분이 표출되지 않도록 자제하면서 묻고 네. 답해달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은 연기도 하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서로 네, 그렇죠. 굉장히 무슨 연출을 위한 걸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판사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물증이 얼마나 탄탄한가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면 제가 느낌은 그렇습니다. 6대4 6대4. 내지 7대3 정도로 김경수가 불리할 것 같아. 물론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팩트들이 막 나오고 예. 적어도 문재인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을 있었다. 거라는 짐작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그렇죠. 이제 그렇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뭐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하는 것까지는 몰랐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긴 하지만 김경수 지사는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을 확률이 높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걸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대통령한테서 이거 했습니다. 가서 보고할까? 격려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니까. 보고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별로 일 못한 적이라 그러면 굳이 김정수 여사 이름을 알 이유도 없고 그렇죠. 또 그렇죠. 뭐 가자 알 이유도 없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이 우리가 그동안에 뭐 청와대가 하도 사고도 많이 치고 뭐 대통령이 뭐 외국 나가서 뭐 외교 참사 이런 것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김경수, 그렇죠. 그렇죠. 드루킹. 그런데 어제 7일 날 재판이 열렸고 이 재판에서 대통령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겁니다. 예, 네. 그리고 거론되면서 나온 이름이 경공모가 발음이 어려워서 경인선으로 경인선. 바꿨는데 그 경인선이 김정숙 여사가 작년 4월 달에 가자. 네. 경인선 가자, 가자. 경인선 가자. 그걸 보면 이 퍼즐이 좀 그렇죠. 맞춰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드루킹 쪽 이야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김경수 쪽은 왠지 모르게 감추는 것 같고 덮으려고 하는 것 부인만 같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알고 있었으니까 뭐 김정수 여사도 알고 경인선 가자고 했겠고 가서 또 피켓도 들고 말이죠. 격려도 그렇죠. 해줬고 그 옆에 김경수가 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뭐 통상적으로 선거를 치르다 보면 아주 중요한 그 모임들은 꼭 가지 않습니까? 후보들이. 그걸 안 여기는 가면 우리 편이다. 그렇죠. 큰일 납니다. 안 가면 또 예. 삐쳐가지고 일 그렇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여러 조직이 왔지만 굳이 바쁜데 거기까지 찾아갔다는 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고 피켓에 보면 경인선은 없었어요. 아까도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는데 그걸 경인선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 거 보면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자, 경공모, 경인선에 있는 그 변호사 그 팀원이겠죠. 예. 그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 일본 뭐 어디 대사 갈래, 오사카 갈래, 딴 데 제의했다니까 거기는 안 가. 맞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영살리는 분과 술 예. 먹을 좀 그 이야기 좀 했더니 무슨 말이에요? 그 뭐 가면 그 정도면 감지덕지지 따대고 지금 그러니까요. 오사카리면 그거는요 센다이 총영사 재난했다고 해서 싫어한 거 엄청나게 아니에요? 센 겁니다. 그러니까 네. 게다가 이자를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실세인데 직접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꼭 빚쟁이처럼 만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굳이 민정비서관이 왜 이런 사람을 만납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세다. 뭔가 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억하시면 모르지만 윤여준 전 장관이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예. 안신정, 아니죠.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같은 데는 4명, 4명. 아니 박김 날라간다. 임종석, 김경수는 남는다. 그러니까 그 윤여준 장관의 주장입니다. 네. 자기도 이제 풍문으로 들었는데 친문 일부에서는 임종석, 김경수를 차기 구도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날린다. 날린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제 방송에서 본인 입으로 말한 겁니다. 네.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네. 이게 맞다면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받는 후계자일 수가 있다. 그렇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런 중요하죠. 일을 했으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선거 때 엄청난 일 한 거죠. 임종석 실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경수는 어쨌든 지금 법원에서의 판결 여부에 따라서는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있습니다.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는 일단은 뭐 정치적 생명이 끝났지만 법적으로는 무죄입니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으니까 또 국민들이 들고 가만히 있지 않죠. 난리 났어요.
그렇다면 여성단체가. 예. 예. 김경수도 법적으로 1심에서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는가. 그렇죠. 있고 두 번째 또 유죄가 나면 또 음모론이 나올 겁니다. 음모론. 이재명 지사도 지금 음모론 펴고 있고 권력에 뭐 어우. 탄압받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실이냐 권력이냐? 그 권력이 뭡니까? 청와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렇고 김경수 지사가 만약에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항을 할까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임종석한테 혹시 정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네가 뒤에서 뭐 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네가 뒤에서 나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법원이 독립된 법원이 아니라 예.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는 그쪽에 뭐 재판 거래 의혹 때문에 비판받고 있고 문재인 정권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 법원도 좀 이제 권위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예. 되고. 근데 어쨌든 지금 드루킹 사건은 진짜 법원의 명예가 달린 겁니다. 예. 누가 봐도 유죄다. 유죄. 누가 봐도 무죄다. 저는 뭐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눈에는 보입니다.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때린다고 하면 유죄를 때린다고 하면 민심이 또 부글부글 할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어쨌든 이 재판 어르신이 나오고 어르신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발음이 어려워가지고 그거 참 코믹한 이야기인데 이게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알기 어렵죠. 법관들은 좀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 재판할 때 그렇죠. 많이 참고합니다.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김경수 지사도 위기에 몰려 있는 것은 위기의 없다. 남자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지켜봅시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큰 사건이 많이 터지니까 우리가 이제 어쩌다가 이제 한번 하는 거지만 이것도 아주 심각한 굉장히 문제입니다. 중요합니다. 예. 예,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드루킹 사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여론을 조작했고요. 그 여론을 조작해서 대통령이 됐다면 이거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당시 후보였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예,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사건 때문에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구속되고 또 자살한 사람이 2명이나 됩니다. 예. 그 댓글은 국정원이 정말 안보를 위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달았는데도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노골적으로 심지어 63빌딩을 10개 이상 쌓을 정도의 A4 용지의 조작이다. 이건 뭐 너무너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그냥 넘어갑니까? 넘어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서요. 이건 진짜 발본색원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지키는 방송 1등 방송 신의 한수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자유한국당 옳은소리 그리고 옳은TV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